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4월 9일 시험을 여러분 맞이하게 됐어요. 자, 4월 9일 시험 대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같이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험의 난이도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시험의 난이도는 듣기, 독해, 쓰기 전 영역 통틀어 그렇게 어렵다 생각되는 영역은 없었고요. 자, 전반적으로 다 난이도가 중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월 시험 대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좋을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1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들어야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듣기 2, 3부분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 그중에서도 심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3부분에서 전반적인 주제를 찾아야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자, 그리고 쓰기 2부분에서는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는 특이한 동사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문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 먼저 보고 가시죠. 자, 说话人是导游라고 했어요. 자, 주어는 说话人이 되겠죠? 말하는 사람. 수어는 是. 목적어는 导游. 여러분, 导游 우리 많이 했던 단어네요. 직업 명사 중에서도 가이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화자는 가이드이다 라는 문장이 주어졌는데 음원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처음 시작할 때 听说 듣자 하니 上海是中国的大城市. 상해는 중국의 대도시이다. 有趣的地方也非常多. 有趣的地方 했어요. 뭡니까? 흥미로운 장소, 재밌는 장소도 매우 많고 또 如果你要去那儿的话,如果的话, 만약에 당신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면 我们就一起去吧.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자,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해라는 저 도시를 들어서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곳이 여행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가이드인가? 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O로 고를 수도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듣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 확실하게 뭔가 언급을 해주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아리까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가 항상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导游라는 단어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그냥 O 할 것이 아니라 정답은 오히려 X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듣자 하니 상해는 아주 큰 도시이고 재밌는 장소도 많대. 우리 나중에 같이 갈 기회가 된다면 같이 가자 라고 했으면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가이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요. 해서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직업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X로 골라주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한 어떤 관건 문장이 등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서는 섣부르게 정답을 결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정답 OX를 골라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 제시된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小梅的裙子不应该这么贵라고 했어요. 자, 먼저 小梅的裙子, 裙子라는 저 한자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裙子.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못 풀고 있길래 가서 왜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 단어를 모른대. 그래서 제가 쥔즈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럼 아, 쥔즈 알아요. 치마. 이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한자 보면서 읽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小梅的裙子,小梅의 치마가 不应该这么贵. 여러분 꼬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앞에 부사어가 중요한데 不应该 먼저 인가이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不应该니까 꼭 그러진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小梅의 치마가 이렇게 비쌀 리는 없다. 이렇게 비싸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비싸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음원을 듣는 것이 좋겠어요. 자, 음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昨天小梅买了条裙子. 어제 小梅가 치마를 하나 샀다. 他说80块钱买的. 그녀가 말하기를 80원 주고 샀는데 딴 여기서 我觉得 내가 느끼기에 最多40块钱就能买到. 내 생각에는 4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자기 의견이 들어갔죠. 비싸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肯定是被骗的. 肯定 분명히
是被骗的. 여러분, 피해나면 속이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被骗 했으니까 속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요 내용과 비슷하게 읽어주는 관건 문장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샤오메이가 어제 80원 주고 치마를 샀다는데 내가 봤을 때 40원이면 좋게 분명히 사기 당한 걸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과 일치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사기 당한 것 같다.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듣기 2, 3 부분에서도 나오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2, 3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기가 A, B, C, D 단어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그 보기로 주어진 단어들을 보고 내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잘 들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A, B, C, D가 다 장소예요, 여러분. 그러면 음원을 들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장소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겠죠. 해서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왔다면 나는 뭘 들어야 하는가를 미리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칸에 있는 단어들은 쭉 보겠습니다. 샹시는 뭐예요? 상심하다, 슬프다. 난고 하면요. 역시나 슬프다, 우울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쌍쿠 했어요, 여러분. 일단 쿠에 먼저 집중해 주시고 울다라는 뜻인데 앞에 쌍, 뭐뭐 하고 싶다가 붙었으니까 울고 싶다. 즉, 역시나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프다 시리즈. 자, 그 다음에 따, 칠이, 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칠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놀랄 경자를 썼고요. 앞에 크게 한번 놀라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에는 보통 그냥 칠징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한번 놀라다 해서 따, 칠이징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의미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놀라다. 자, 그 다음에 하이파 뭡니까 여러분? 무섭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실왕은 실망하다. 카이신 기쁘다. 비슷하게 위콰이 같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 단어를 보고 어떤 주제를 생각하셨습니까? 요것들은 다 심정이죠. 자, 그래서 화자나 이제 등장인물의 심정, 감정이 어떤지를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둔 상태에서 음원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어부터 보시죠. 간시에. 간시에. 여러분 간시에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따오치엔. 미안해하다, 빠오치엔, 사과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과를 할 때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문장, 또이부치도 있지만 하나 더 뿌하오이스도 있죠.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앞에 表示라는 동사와 함께 붙여서 表示感谢.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표하다, 表示感谢. 또 사과를 표하다, 表示道歉, 表示抱歉, 表示不好意思, 表示对不起.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보기들을 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먼저 주제로 상상할 수 있을까? 태도입니다. 이 화자의 지금 태도가 미안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마워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제가 3부분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말 그대로 주제찾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제찾기 문제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주제찾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가?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질문 형태를 가지고 와봤는데 这段话主要谈的是什么? 이 단락에 그래서 주요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这段话告诉我们要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 根据这段话, 이 단락에 근거하여 可以知道,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요 밖에도 이 글의 제목으로서 적합한 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 질문 형태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 글의 주제,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중점 생각을 골라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볍게 질문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제가 주요 질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했던 根据这段话我们要가 바로 등장을 했네요. 이 글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我们要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간단하게 봅니다. 먼저 A는 对别人负责. 여러분 对别人이 포인트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负责,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负责가 반복이 됐지만 앞이 조금 다르죠. 对自己的话,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비슷한 보기가 등장을 하면 오히려 묶어두고 좀 더 꼼꼼하게 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B는 자기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죠. 자, 그 다음에 C는 好好学习, 学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D는요. 努力工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글에서는 어떤 것이 주제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人们经常说, 사람들이 자주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说了就要做到. 说了就말을 했으면 바로 要做到,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 이 문장만 보고도 우리는 바로 말을 했으면 그걸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자기 말을 지켜야 한다 하기 때문에 정답을 B로 고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뒤에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这句话说明 이 글이, 이 구절의 글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我们要对自己说过的话 负责任이라고 했어요. 자, 그대로 등장했네요.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뒤에는요. 只说不做的人 단지 말을 하기만 하고 不做 하지 않는 사람은 很难 뭐뭐 하기가 쉽지 않아요. 给别人留下好印象, 留下好印象.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질문 먼저 가볍게 봐주시고 这段话主要想告诉我们要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보기에서 봤더니 重视工作 重视, 중시하다라는 뜻이죠. 뭐를? 뒤에 工作가 포인트였네요. 자, 일을, 업무를 중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对亲人耐心 친른 뭐예요,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들과 나와 친한 사람들에 대하여 耐心,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做事 한번 끊어주시고 일을 할 때에 要有耐心,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서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비슷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B와 C가 지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B는 내 친한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C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不要原谅亲友. 原谅 뭐예요, 여러분? 용서죠. 근데 나의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原谅을 하지 말아라, 용서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납득이 가기 어려운 보기였어요. 자, 어찌됐건 그럼 우리는 위에 본문으로 올라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多数人 대다수의 사람들이 对越亲的人越缺点耐心. 여러분, 越 A, 越 B. A 하면 A 할수록 더 B하다라는 뜻인데,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한 사람일수록 缺点耐心. 여러분, 缺라는 글자가 나왔네요. 부족할 결자죠. 그래서 친할수록 오히려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但是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但是对那些不了解的人却有礼貌, 却很有礼貌. 자, 이래놓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의를 되게 갖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을 때 우리는 친하면 친할수록 좀 막대하는데 오히려 안 친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고 있어요. 这可能是因为 왜냐하면 我们内心明白 우리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那些真正爱我们的人 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即使 설령 A라 한다 하더라도 B하다. 자, 설령 再伤心 더 슬퍼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막대하더라도 也会原谅我们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우리는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因此 그래서 뒤에 이제 결론이 나오겠네요. 我们最不应该 여러분 最不应该라고 힘줘서 이야기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做的事情就是让爱我们的人伤心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상심하게 하면 안 된다. 슬프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 말은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耐心을 가져야 한다. 해서 정답은 B가 되겠죠. 여러분 보기가 비슷하게 생겨서 내용을 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C를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B와 C 비슷한 보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쓰기 이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일단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렇게 송, 找, 告诉처럼 제가 제시어에 흔히 등장하지는 않는 특이한 동사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에 앞서서 사실 제시어는 요것들입니다. 리우, 뭐예요 여러분? 선물. 또 링치엔, 뭐죠? 잔돈. 또 미마, 비밀번호인데요. 사실 이런 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이 명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동사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짝꿍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신 상태에서 앞뒤에 관형어, 부사어, 보어 같은 것들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 너무 흔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조금 특이하게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이런 동사들을 사용해서 작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제가 적어놓은 송, 找, 告诉는 목적어를 특이하게도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예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我送你礼物. 먼저 주어는 我겠죠? 수어는 송. 다들 아시는 대로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누구에게 목적어 1, 니가 나왔는데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뭐를? 리우, 선물을까지 붙죠. 자,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됩니까? 모든 동사가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몇 개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3개만 추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리우라는 제시어가 만약에 나왔을 때에는 我送礼物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我送你礼物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시죠. 我马上找你零钱吧. 여러분 먼저 零钱 하면 잔돈이잖아요. 잔돈을 거슬러 주다 동사 뭐 쓸까요? 找를 써요. 자, 그러면 주어 내가 找 거슬러 준다. 니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잔돈을까지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는 동사에 找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에 부사로 马上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상황상 내가 곧 바로 당신에게 잔돈을 거슬러 줄게요 라는 뜻이었으니까 앞에 살짝 덩덩 기다리세요. 제가 곧 잔돈을 거슬러 드리겠습니다. 바 같은 어기조사를 끝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마 하면 비밀번호라는 뜻의 명사였죠. 이전에 뭐 비밀번호를 바꾸다, 환미마 뭐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다, 찌미마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짝꿍 패턴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까오수라는 동사를 써서 이중 목적어를 가진 문장으로 작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까오수는 뭡니까?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 까오수 워만 붙이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뭐뭐를까지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까오수 알려주다, 워 나에게 미마 비밀번호를이 되죠. 자, 그리고 앞에 니 까오수워 미마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징을 써서 문장맨 앞에 징을 쓰면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투가 되죠. 그래서 징 까오수워 미마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네요. 하고 여기다가 뭐 저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징 까오수워 신용카드 미마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흔히 여태까지 많이 다뤘던 제시어들이지만 이 제시어를 가지고 그냥 평범한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목적어를 2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일단 있었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쉽게 특수문으로 작문을 할 수도 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듣기, 독해, 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요 내용들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가셔도 4월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으리라 믿습니다. 4월 시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